자, 개념 적용하기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지국의 구성 요소 5가지 있다고 배웠었는데 그 5가지 지국의 구성 요소 중에 지권, 땅에도 있고 수권, 물에도 있고 기권, 하늘에도 있는 넓게 분포하는 요소 뭘까요? 그렇죠. 생물권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생물은 지권, 땅에도 있고 수권, 물에도 있고 기권, 하늘에도 있으니까 넓게 분포하는 요소 생물권 찾을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일단 A 보겠습니다. A, 여기 A. A는 뭐라고 찾을 수 있죠? 그렇죠. A는 지각은 지각인데 대륙 지각이고 B는 그쵸. B는 해양 지각에 해당하고 C는 맞아요. C는 지각보다 아래쪽에 있죠. 맨틀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A는 해양 지각, 대륙 지각이고 B는 해양 지각.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니은 C는 맨틀이다. 그죠? C는 맨틀이다. 디귿 모호면은 다시 정리하면 지각과 맨틀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각과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 위쪽에 있죠? 맨틀 그 아래쪽에 있죠? 지각과 맨틀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암석은 무엇인지 묻고 있는 문제네요. 자, 설명 보겠습니다. 마그마가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라고 했었는데 우리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화성암이었고 식는 속도에 따라서 나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마그마가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은 빠라고 해볼게요. 빠르게 식어 만들어진 화성암을 화산암이라고 했었고 화산암에는 색깔이 상대적으로 어두운 현무암과 상대적으로 밝은 유문암 등이 있다 라고 학습했었고요. 마그마가 느리게 식어서 만들어진 화성암은 심성암이었고 심성암에는 조금 어두운 색인 반려암과 좀 밝은 색인 화강암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했고 어둡다 라고 했으니까 화산암에서 어두운 현무암 찾아주면 되겠죠. 4번 보겠습니다. 4번 그림 가는 석회암 나는 편마암이라고 했는데 석회암은 석회 물질이 쌓이고 굳어서 만들어진 퇴적암이었습니다. 편마암은 쉐일이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서 만들어진 변성암이 편마암이었죠. 여기까지 보고 기억 보겠습니다. 가는 퇴적암이고 그죠? 나는 변성암이다. 네, 맞는 보기. 기억은 맞는 보기다 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가는 석회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마암으로 변한다? 아니죠. 석회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마암이 아니라 대리암으로 변한다. 나의 줄무늬는 층리라고 한다? 편마암과 편암에서 발달해 있는 줄무늬는 염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틀린 보기, 기억만 맞는 보기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광물의 이름을 써라. 무색 투명하고 방해석보다 단단하고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 중 하나인 이것은? 그렇죠. 어렵지 않죠. 석영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암석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토양이 형성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다 암석의 순환 과정 중 하나씩을 보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2번 보겠습니다. 현무암, 암석이 풍화작용을 받아 부서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토양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배울 때 암석이 풍화작용을 받아서 부서지고 암석 조각, 모래로 부서지고 더 부서져서 생물이 살 수 있는 땅인 토양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2번 암석이 잘게 부서졌다가 토양이 형성되는 것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우리 백예너가 제시한 대륙이동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대륙이동의 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대륙이동의 증거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었는데 보겠습니다. 빙하의 이동 흔적 맞죠? 빙하 이동 흔적 해저산맥 존재 이게 대륙이동의 증거가 될 수 있었나요? 아니었죠. 해저산맥 존재는 대륙이동의 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대륙이지만 산맥 분포가 일치한다가 대륙이동의 증거에 해당한다 라고 배웠었어요. 화석 분포 떨어져 있는 대륙에도 대륙이지만 화석 분포 일치한다 맞았었고 해안선 모습 일치한다 그저 대륙의 가장자리 해안선 모습 일치한다도 대륙이동의 증거에 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찾을 수 있겠고 8번 보겠습니다. 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겹죠? 판,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 맞고 1년에 수센치 정도로 느리게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수센치 정도로 느리게 이동한다? 맞나요 여러분? 잘 모르겠나요? 우리 판이 움직인다 라고 했었는데 판은 1년에 수센치 정도로 느리게 이동하고 있다. 우리가 느낄 순 없지만 느리게 이동하고 있다 라고 배웠었고 디귿 보겠습니다. 지구의 겉부분은 하나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판? 아니었죠.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옳은 것은 기역, 니은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의 화산대와 지진대, 판의 경계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 그림 봤었죠? 교과서에서도 봤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화산대는 대륙의 중앙에만 분포하나요? 여기 보면 빨간색 표시가 화산이 일어난 지점을 표시한 것인데 대륙의 중앙에만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 2번 지진대는 가장자리에만? 아니죠. 지진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가장자리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화산대와 지진대의 위치는 항상 일치한다. 자 여기 보면 이 파란 점 보이나요? 파란 점은 있지만 화산 표시는 없죠. 항상 일치하진 않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서양의 지진대는 주로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대서양 요쪽인데 이쪽이 대서양입니다. 이쪽. 대서양의 지진대는 가장자리에 위치하나요? 아니죠. 여기 보니까 중앙에 위치하네요. 5번 봅시다.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네, 그렇죠. 판의 경계와 일치해서 판이 이동하면서 지각 이동하고 화산이 자주 일어나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라고 학습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네. 그래서 9번은 5번 이렇게 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11번 문제는 핵심 역량 더 키우기 문제라서 조금 어렵게 겁먹을 수도 있는데 전혀 여러분 모두 다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겁먹거나 하지 말고 꼼꼼히 읽고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림은 우주에 있던 물질이 대기로 들어와 지표로 떨어지면서 충돌하여 만들어진 구덩이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우주에 있던 이 물질이 지나온 길을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물질이 지나온 길을 지구계의 구성 요소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럼 지구계의 구성 요소가 뭔지 모르면 설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구계의 구성 요소 5가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구계 구성 요소는 직권, 수권, 기권, 외권, 생물권 요렇게 5가지인데 이 물질이 지나온 길을 요 5가지를 포함하여 설명해라 라고 했어요.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처음에 우주에 있었어요. 우주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 중에 외권에 포함되죠. 외권에 있던 물질이라고 해볼게요. 물질이 지구로 들어옵니다. 맨 처음에 대기로 들어와요. 공기로 들어와요. 공기는 지구의 구성 요소 중에 기권에 해당하죠. 기권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지표로 떨어졌네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땅은 지구의 구성 요소 중에 지권에 해당하니까 요 우주에 있던 물질, 외권에 있던 물질이 기권으로 갔다가 기권 통과해서 지권으로 이동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자, 마지막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 1은 화성암의 특징을, 자료 2는 백의 용암을 이루는 암석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형의 암석을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차이나는 까닭을 자료 1을 바탕으로 설명하라고 했는데 자료 1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마그마가 빨리 식으면 우리 이거 배웠다. 그죠? 광물 결정이 매우 작은 암석이 되고 천천히 식으면 광물 결정이 매우 큰 암석이 된다. 즉 화성암을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마그마가 식는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내용이고 자료 2, 백의용암을 이루는 암석의 특징 봅시다. 그림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포천 아우라지 백의용암으로 용암이 흐르다가 차가운 물을 만났네요. 차가운 물을 만나 차가우니까 빠르게 식겠네. 빠르게 굳어 생긴 지형이래요. 이 지형을 이루는 암석은 표면과 그 내부를 이루는 광물 결정 크기가 차이난대. 자, 밑에 문제에서 이 지형의 암석을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차이나는 까닭을 쓰라고 했는데 암석의 표면과 그 내부를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차이나는 까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특징적으로 이 백의용암은 용암이 흐르다가 차가운 물을 만나서 표면이 매우 빠르게 굳었네요. 그러면 표면은 빠르게 식겠네. 그러면 빠르게 식으면 광물 결정이 작은 암석이 되네요. 즉 백의용암을 이루는 암석의 표면은 차가운 물을 만나서 빠르게 식어요. 그러면 광물 결정의 크기는 작겠네. 광물 결정의 크기는 뭐보다 작나? 내부보다 작아요. 차가운 물이 돌 안쪽까지 닿을 수가 없어서 광물 결정의 크기는 표면이 내부보다 더 작습니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암석 표면, 차가운 물 만나서 빠르게 식어요. 광물 결정의 크기는 내부보다 작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9쪽까지 문제 다 풀어봤고요. 우리 대단원 1단원이 드디어 끝났어요. 대단원 2단원 다음 시간에 학습할 텐데 이번 시간에는 노트 필기도 없고 기쁘게도 퀴즈도 없습니다. 자, 2단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